특별 대담으로 저희들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민생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구형 나오는데 사형 또는 무기밖에는 없으니까 법정형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다들 힘든 시기, 힘든 시간에 대한민국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고 길었던 무도한 특검 마지막 날이고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정도가 되면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형은 검사들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구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판 판결만큼은 정치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압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재판관님들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압력이 있든 어떠한 구형이 나오든 법리와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장동혁 대표도 김민수 최고위원도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예, 그런데 모시자마자 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댓글창에 며칠 동안 가장 그 의견이 많이 올라온 뜨거운 이슈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동훈 징계 문제, 또 하나는 이준석하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건데, 우선 한동훈 징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이거 수개월 전부터 이것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절차에서 어긋나면 이것이 또 대래 골마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절차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 저는 또 하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원칙을 세우는 당내의 사건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것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개인 간의 구도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님이나 제가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은 그 책임을 똑같이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의 정청래가 가족들을 동원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민주당 당원들은 이를 용서하고 넘어갔을 것이냐, 민주당은 이걸 용서했을 것이냐, 그리고 과연 지금의 레거시 언론들은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정도 반문해 본다면 이게 한동훈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이구나, 그리고 책임 있는 자가 했던 행위의 문제이구나, 그리고 당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구나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당의 원칙과 기강이 세워지는 그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 한동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저지른 행위가 중요하고 한동훈 일당들이 저지른 행위가 중요하다. 그 행위를 올바로 바로잡는 이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고 우리 자유파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는 데 선결 과제다. 예, 이렇게 제가 이해합니다. 자, 이 이준석과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 이준석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준석도 야당이잖아요. 네, 이준석도 야당이고. 야당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야당은 맞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정당도 야당인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지금 이러한 무도한 행위라든지 지금 부패 문제, 그리고 공천 뇌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어.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정당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가치적 연대가 아니라 지금 이 특검에 대한 정책 연대이고 그러면 이 정책 연대는 얼마든지 야당끼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치 연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한결같이 말해왔지만은 국민의힘은 가치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부피를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피를 계속 후후 바람 불어서 풍선이 아무리 커진다라고 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바늘의 압박 하나에도 터질 수 있는 것이 풍선인 것이고 네. 지금은 밀도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될 때이고 질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결코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전략적인 만남이라든지 정책적인 동맹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망을 한다면 이건 정무적 감각이 너무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대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이준석과 함께하면은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함께한다는 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합당하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이준석 개혁신당과 합당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내 의견들이 여러모로 갈리겠지만은 저는 이준석과의 합당은 초지일간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리 당의 패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초지일간 합당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책적으로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있다면은 정책연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좌파에 기울어져 있는 여러 소수 정당들이 있는데 이 정당들도 사실은 지금 연대를 해야 맞다. 왜냐하면 정책 연대를 해야지 맞는 것은 본인들이 항상 대한민국의 정의 주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공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법부의 독립 주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민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야 네. 군소 정당이고 야당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민주당과 색채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소 정당들이 먼저 국민의힘을 찾아와서라도 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자유대한민국 무너뜨리고 있는데 니네들 힘만으로 부족하면 우리 의석 하나라도 보탤게 3명이라도 보탤게 이것만큼은 막자 이 악법만큼은 막자라고 해야지 이거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 야당들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면 침묵은 공범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것들의 정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조역당의 정체를 모르고 뭐 진보당의 정체를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것들이 외피는 야당 외피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인 한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자. 아니 너네들 야당이라 그러면서 이재명의 이 폭정에 너네가 부역한단 말이야. 아니 너네들 야당이라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공천 헌금 비리에 대해서 눈 감겠다는 거야. 야 이거는 우리랑 생각은 다르지만 같이 손잡고 특검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것들이 분열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다이렉트 공세적으로 밀어붙여서 니네들 지금 공천 뇌물이 말이 되니 이 시대에 시 뭐 구의원 3천만 원 시의원 1억 말이 돼 이게 이것도 특검 하자라고 같이 소리 못 외칠 거면 니네 야당 하지 마 정도로 공세적으로 그냥 나가야지 민주당에 맞는 들어가. 거죠, 이거. 네. 민주당하고 합당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니네들 왜 여기에 나와 있어? 니네들이 주장해왔던 게 뭐야 이때까지?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것을 지금 대래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야당들도 설령 의석이 하나라도 3개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야당인 것이지. 네.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서 대한민국에 야당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단일 대우로 뭉치고 좌파는 분열시킬 수 있으면 분열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 하나의 그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특검, 더불어민주당 공천원금 의혹 특검
공세적으로 들고 나가는 거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장동혁 새 신안을 보면 그 청년들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해왔던 말이지만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청년들의 변화를 보았고 청년들의 행동을 보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20 상공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 사회의 주역이 아닐 수 있지만 10년 후에 40이 되고 30이 되고 20년 후에는 40이 되고 50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주역이 될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당장 힘이 없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여는 정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 물론 당의 내부 구조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계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최소한 돌에 계란 자국이라도 남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도해 보자. 여기 저희들이 정말로 사판술 떠서 산을 언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당이 바뀌는 것은 저는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스템은 다 있어요. 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리셋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교육 체제를 바꾸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교육의 커리큘럼을 바꾸고 해야지 이 정당이 바뀌는 것이지 이 긴 역사 동안에 이 당의 시스템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사람을 바꾸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아직 시스템을 바꾼 게 없는데 한동훈이가 당대표 할 때와 장동혁이 당대표 할 때가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또 김정영이가 최고위원 할 때하고 김민수가 최고위원 할 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예, 이제는 시스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만 그보다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예. 그 청년 말씀을 이제 하셔서 그런데 우리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다가 뭐 병원에 2번 이상 실려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식을 중단했어요. 많이 현장도 나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준영 아우님이라고 하는데 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계산이 저는 없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준영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지자가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정치는 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가 얼마나 못났으면 청년들이 단식을 하고 지지자들이 단식을 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준영 대표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약한 부분들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 그리고 그냥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방송을 켜고 가면 이게 쇼 같아서 이틀째 날에 제가 갔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어서 깨우기도 싫어서 여기 자고 있는데 거기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만 인사를 나누고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고 왔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부분에선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다. 지지자들이 단식을 하는 정치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들어주지조차 않으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남의 아이가 울고 있어도 왜 운이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큰 청년들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절규하고 있는지, 왜 단식의 현장까지 나오고 있는지 나와 목소리가 결이 설령 다르다라고 해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다. 제가 분당의 당협위원장이었던 시절에 민주당의 당협위원장 한 명이 성남에서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 찾아갔던 사람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쳐서 정치인 중에 저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물론 방송 나간 적도 없지만 설령 다른 당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왜 그러는지 목소리는 들어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 게 정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년 여러분들께서 몸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정치가 못 믿더라도 저는 좀 더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하지 말고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인 판을 보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좀 더 믿어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77만여 명의 책임 당원들이 다 ARS 전화를 받았어요. 당명 개정과 관련된 설문조사였고 68% 이상이 당명을 바꿉시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이제 당명 개정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공약을 걸었던 게 몇 개들이 있어요. 네. 장애 투쟁을 할 것이다. 했고요. 네. 저는 솔직히 계속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당명을 개정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진행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를 해주신 당원분들께서 약 70%가 동의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껍데기를 바꾸는 과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정해질 때 사실 이렇게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었고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의 교류가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정해졌는데 그때 김종인이가 아주 사악한 그렇습니다. 의도로 당명을 네. 계약해 버렸어요. 그때 뭐 제 기억에는 고성국 박사님께서도 분노하셨고 저희들도 분노했는데 네. 당명을 개정한다라고 해서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당명이 자유의 가치를 담지 못했기 그랬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보수의 가치를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명에서 국민의 힘이 영어로 하면은 이게 피플 파워 파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이 누가 봐도 사회주의 정당에 가깝고 그리고 지금 좌파 진영에 가까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했던 것인데 이런 의견들이 묵살된 채로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이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약 5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 네. 김종인이가 이 사악한 의도를 갖고 밀실에서 쪼물락거려 가지고 당명 바꿨죠. 네. 피플스 파티로 바꿨어요. 기본소득을 쓱 집어넣었어. 당원당규. 맞습니다. 그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김종인이가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리고 자유민주의 자유자를 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했었던 것이고 네.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당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명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당명부터 우리의 가치를 담기 시작한다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름의 당명 자체, 이름에 우리의 가치가 담기고 우리의 의지와 목표가 담길 때에야 우리가 항상 잊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은 쇄신으로 가는 가장 기초 작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이번에 당명을 유행 쫓아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100년을 갈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당원들과 자유의 가치, 보수의 가치가 100년을 갈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당명 개정이 단순히 간판 바꾸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의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론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하고 이재명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모든 단체 정당과 연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계속해서 우로의 단결을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외에도 보수 정당들, 군소 정당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안을 수 있는 곳들, 뜻이 일치하는 곳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분명히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욕심이 우선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먼저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조건 부피를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대래 우리 당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거나 우리 당에 분탕이 될 소지가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걸러가면서 힘을 합치는 것, 외연을 네.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붉은 말에 해가 왔는데요. 붉은 말처럼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24시간 우울하면 저희가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24시간 힘이 없으면 저희들도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생활 속에서 힘을 내시고 그래도 기쁨도 가지시고 웃음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싸워가고 있는데 모든 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께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들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나 저 김민수가 큰 틀의 가치와 기준점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잊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곁에 저 김민수가 서 있고 그리고 제 곁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든든한 믿음을 서로 가지고 있을 때에야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희들도 더 힘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 시청자들께서 김문수 최고위원 좀 모셔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정치 상황을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상황인지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고성국 박사님은 정치 상황을 워낙 잘하시니까 이 사람들 지금 잠도 못 자겠구나 아시고 있으니까 방송 나오는 시간이라도 줄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부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